너는 이걸 느껴본 적 있니? 불꽃 뒤에 찾아오는 그 차가움, 열정 뒤에 따라오는 그 공허함. 너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모든 것을 다 했어. 그 드레스를 입고 가장 아름다운 속옷을 골랐지. 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역할, 즉 바람직한 대상의 역할을 연기했어. 그리고 잠시 동안은 통했지. 시선이 잡히고 욕망이 타올랐으니까. 하지만 그 후 마스크가 벗겨지고 몸이 식는 고요 속에서 너는 똑같은 통렬한 질문과 마주했어. 이게 전부인가? 이 공허함은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우리에게 피부와 영혼을 혼동하도록 가르친 세상의 증상이야. 몸에 대해선 소리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선 침묵하는 세상. 성을 친밀함의 절정이라고 팔지만 너를 정서적으로 굶주리게 만드는 세상.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온 가장 큰 거짓말은 남자의 마음으로 가는 길은 그의 눈을 통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건 마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그건 그의 본능으로 가는 길이지. 그리고 본능은 순간적이야. 타올랐다가 꺼져버리지. 인간 정신의 가장 어두운 깊이까지 내려갔던 칼 융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 그는 모든 남자들의 표면 아래 그의 사냥꾼이나 전사 또는 부양자라는 가면 아래에 훨씬 더 섬세하고 취약한 무언가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 융은 그것을 아니마, 애니마라고 불렀어. 그의 내면의 여성, 그의 영혼, 그리고 여기 잔인하지만 자유를 주는 진실이 있어. 너는 너의 몸을 드러냄으로써 그의 몸을 자극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의 아니마를 자극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를 진정으로 붙잡을 수는 없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옷을 벗을 필요가 없어.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더 용감하고 훨씬 더 희귀하며 무한히 더 섹시한 무언가가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해.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단어를 통해 만들어야 해. 이것을 우리는 지적 유혹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건 머리싸움이 아니야. 이건 영혼의 연금술이야. 네가 이 기술을 습득한다면 너를 단순히 바람직한 존재가 아닌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줄 예술이지. 왜냐하면 몸은 잊히지만 너의 영혼에 닿았던 사람은 결코 잊지 못하거든.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 그들은 규칙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쓰여진 경기장에서 계속 경쟁하고 있어. 그들은 체육관에서 몇 시간을, 화장품의 수천을, 그리고 윤기 말에 쓸 페르소나라는 외관을 유지하는데 끝없는 에너지를 쏟아붓지. 그리고 그들은 남자를 끌어당겨. 맞아. 하지만 어떤 남자들일까? 트로피를 찾는 남자들. 여자에게서 자신의 지위의 반영, 세상에 보여줄 아름다운 대상만을 보는 남자들. 이 남자들은 연결을 찾는 것이 아니야. 그들은 확인을 찾는 거야. 그리고 새로움이 사라지고 트로피가 획득되면 그들의 시선은 다음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해. 현대의 데이트는 오디션으로 변했어. 너는 개인으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감정 이력서로서 만남에 나가지. 너는 재밌어야 하지만 경솔하지 않아야 하고, 똑똑해야 하지만 건방지지 않아야 하며, 섹시해야 하지만 저속하지 않아야 해. 너는 편집된 버전의 자신, 너의 개인 브랜드를 쇼윈도에 전시하며 그것이 구매되기를 바라지. 그리고 그도 똑같이 해. 너희 둘 다 세련된 이야기와 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 연극을 하고 있어.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쩍 벌어진 공허함이 있지. 왜냐하면 이 게임에서 만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대리인, 그들의 페르소나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런 데이트 후에 네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갈되는, 마치 두 영혼의 만남이 아니라 면접에 있었던 것처럼 느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야. 얼마나 많이 네가 이것을 직접 느껴보았니? 네가 이용 가능해지는 즉시 찾아오는 이 가치 하락을, 수수께끼의 낯선 사람에서 다 읽은 책으로 변하는 이 역동성의 변화를. 너는 친밀함의 최고 형태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내 몸을 내어주었지만 그 대가로 거리감을 받았어. 그리고 너는 당황하여 네 모든 말, 모든 행동을 분석하며 스스로에게 묻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네가 뭘 했는지가 아니야. 네가 어떤 언어로 말했는지의 문제야. 너는 몸의 언어로 말했고 그는 너에게 같은 언어로 대답했지. 그것은 본능과 소유, 그리고 빠른 포만감의 언어야. 하지만 다른 언어가 있어. 소수만이 이해하지만 모두가 갈망하는 언어. 비록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영혼의 언어. 지적 유혹은 철학자를 인용하거나 양자 물리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야. 잊어버려. 이건 시험이 아니야. 이건 춤이야.
단어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이야. 이성이 아닌 영혼을 여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술이지. 네가 남자를 만날 때 세상은 너에게 내 최고의 면을 보여주라고 가르쳐. 너의 성공, 너의 아름다움, 너의 가벼움을. 하지만 지적 유혹의 기술을 소유한 여성은 정반대의 일을 해. 그녀는 보여주지 않아. 그녀는 찾아. 그녀는 그의 자아가 아닌 그의 그림자, 섀도우 마너를 위한 거울이 되지.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는 모든 것이야.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확실성, 우리의 은밀한 꿈, 우리의 억압된 야망. 그것은 그가 맥주를 마시며 친구들에게 결코 보여주지 않는 남자의 일부야. 그가 동료들에게 숨기는 부분이기도 하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기고 있는 부분일지도 몰라. 그리고 바로 너야. 그에게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묻는 대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묻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 안에서 불을 지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대신 너는 물어. 정말로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차이가 느껴지니. 첫 번째 질문, 유형은 그의 페르소나, 그의 사회적 가면을 향하고 있어. 두 번째는 그의 영혼을 향하고 있지. 네가 그런 질문을 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 그의 눈에서 잠시 당황함이 스치지. 그의 오은 대답, 그의 익숙한 외관의 균열이 생겨. 너는 그의 방어를 우회했어. 너는 그의 집 문이 아니라 그의 내면 세계의 비밀문을 두드렸지. 그리고 네가 이것을 할 때 너는 현대 남자의 가장 큰 비밀이자 가장 깊은 상처에 닿게 돼. 너는 그의 실존적 고독에 닿는 거야. 사회는 그에게 강하고 흔들림이 없으며 성공적이기를 요구해. 그의 페르소나는 약점, 의심, 눈물을 가질 권리가 없는 스토아 철학자의 갑옷이야.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는 자신의 민감성, 자신의 아니마를 억압하도록 배웠어. 왜냐하면 가부장적 논리에서는 민감성은 여성적 특성이며 따라서 약점이기 때문이지. 그는 감정의 사막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감정은 분노와 욕정뿐이었어. 그리고 그는 이 갑옷에 갇힌 채 너 앞에 앉아 있어. 평생 동안 누군가가 전사가 아닌 그 갑옷 속의 포로를 봐주기를 기다려왔지. 그는 자신의 감옥의 열쇠가 될 질문을 던져줄 사람을 기다려. 그리고 네가 그 질문을 던질 때 너는 바로 그것을 하는 거야. 너는 말없이 그에게 말해.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의 차, 당신의 직책, 당신의 근육이 아니라 나는 이 사회적 역할들의 층 아래에서 숨이 막히는 당신의 영혼을 봅니다. 이것이 진실의 순간이야. 그는 두려움에 도망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자신의 취약성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너는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아니면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거야. 그는 진짜가 되는 사치를 자신에게 허락할 거야. 그리고 이 순간 그는 중독되지. 너라는 개인에게서가 아니라 네 곁에서 경험하는 상태, 온전함의 상태. 이 순간 그는 너를 단순히 여자로 보는 것을 넘어선다. 그는 너를 융이 프시코폼프, 이 사이코폼, 즉 영혼의 안내자라고 불렀을 가장 희귀한 원형으로 보기 시작해. 너는 그를 외부적 성취의 세계에서 내면적 의미의 세계로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자신에게로 가는 다리가 되지. 그리고 이것은 생리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근본적인 수준에서 그를 자극해. 이것은 자유에 대한 기대감에서 오는 자극이야. 자신이 될 자유. 그리고 이 순간 그는 말하기 시작해. 그리고 너는 그가 말할 내용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너는 그가 성공의 허세 뒤에 숨긴 그의 실패에 대해 들을 거야. 너는 그가 냉소주의로 가장하는 그의 두려움에 대해 들을 거야. 너는 그가 부모의 기대라는 압력 아래 묻어버린 그의 어린 시절의 꿈에 대해 들을 거야. 그리고 너의 임무는 판단하지 않는 거야. 조언하지 않는 거야. 구원하려 하지 않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 너의 임무는 단지 존재하는 것이야. 그의 억압된 개성의 모든 부분이 마침내 빛으로 나와 수용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적 유혹의 첫 번째 행위야. 너는 그에게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 너는 그가 너 앞에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스스로에게 인상을 줄 공간을 주는 거야. 이 과정은 내 편에서 놀라운 용기를 요구해. 왜냐하면 너에게 현존을 요구하기 때문이야.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현존. 너는 들어야 해.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그 사이의 쉼표를.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을. 너는 그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목소리에서 슬픔의 기색을 포착해야 해. 너는 그가 자신의 진정한 열정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눈에서 불꽃을 알아차려야 해. 너는 그의 영혼의 고고학자가 돼. 너는 금고를 부수지 않아. 너는 붓으로 조심스럽게 오랫동안 묻혀있던 귀중한 무언가의 먼지와 망각의 층을 제거하지. 너는 귀가 아니라 너의 전 존재로 듣는 거야. 너는 말해지지 않은 것의 진동을 듣는 거야. 너는 그의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 뒤에 있는 에너지를 느끼는 거야. 이것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야. 이것은 능동적이고 집중된 안전을 창조하는 거야. 이것은 조종이 아니야. 조종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시도야. 지적 유혹은 주는 행위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즉 너의 완전하고 나누어지지 않은 관심을 그에게 선물해. 모두가 휴대폰에 빠져 있고 모두가 산만하며 아무도 진정으로 듣지 않는 세상에서 너의 현존은 가장 강력한 최음제가 돼. 남자가 이토록 깊은 수준에서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의 아니마가 깨어나. 침묵에 익숙해져 있던 그의 영혼이 속삭이기 시작하지. 그리고 이 속삭임은 너를 향하고 있어. 그는 다른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았던 것을 공유하기 시작해. 그는 윤기 말했듯이 구원자, 뮤즈,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의 이미지를 너에게 투사해. 그의 몸은 많은 사람을 욕망할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제 오직 너만을 욕망하기 시작해.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훨씬 더 중요한 행위가 일어난다. 네가 그를 열어준 후에 너는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열어야 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지. 다른 사람들은 자랑하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나열해. 너는 다른 것을 하지. 너는 사실이 아니라 너의 본질을 공유해. 너는 나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 너는 이렇게 말하지. 있잖아요. 낯선 도시에서 폭풍 전에 나는 공기의 냄새가 나를 무한하게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너는 나는 열심히 일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 너는 이렇게 말하지. 가끔 나는 내 일에 너무 몰두해서 세상이 사라지고 그것이 내가 아는 마법에 가장 가까운 느낌이에요. 너는 세상에 대한 너의 독특한 시각, 너의 이상한 점, 너의 열정, 너의 취약성을 공유해. 너는 그에게 완벽한 그림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느끼는 인간을 보여주지. 너는 그에게 너 자신의 그림자와 너 자신의 빛을 보여줘. 그리고 이것으로 너는 그에게 네 옆에서 불완전해도 된다는 허락을 주는 거야. 이 순간 단순히 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연결이 만들어져 보이지 않지만 감지할 수 있는 오직 너희 둘만의 세 번째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공간에는 가식의 자리가 없어. 게임의 자리가 없어. 서로에게 진짜가 될 용기를 낸 두 영혼만이 있을 뿐이야. 그리고 바로 그때 연금술이 일어난다. 처음부터 존재했을 수도 있는 육체적 욕망이 변형돼. 그것은 단순히 본능이기를 멈추지. 그것은 이 영혼의 영역의 연장선이 돼. 그것은 단순히 몸을 소유하려는 갈망이 아니라 너를 봐준 그 영혼과 합일하려는 갈망이 돼. 이제 그의 욕망은 단순히 선격이 아니야. 그것은 경외심이야. 그것은 숭배야. 지적으로 유혹된 남자는 너를 다르게 봐. 그는 너의 다리나 가슴을 보지 않아.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네가 그에게 살짝 열어준 그 세상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려고 노력해. 그의 손길은 더 이상 단순한 접촉이 아니야. 그것은 질문이야. 네가 실제 하는지 확인하려는 시도이지. 키스는 섹스의 전주곡이 아니야. 그것은 경의의 행위야. 이런 연결에서 태어나는 섹스는 단순한 마찰이 아니야. 그것은 단어보다 더 오래된 언어로 나누는 대화야. 두 우주의 만남이지. 이것은 비움이 아니야. 이것은 채움이야. 그리고 이런 섹스 후에는 공허함이 없어. 고요함이 있지. 하지만 그것은 소외의 차가운 고요함이 아니야. 그것은 따뜻하고 맥동하는 합일의 고요함이야.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있고 일상적인 의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수준에서 모든 것이 이미 말해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고요함. 하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책임이 숨어있다. 인간의 영혼을 깨우는 것은 게임이 아니야. 적용하고 버릴 수 있는 기술이 아니지. 네가 남자 안의 이 문을 열 때 너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책임을 지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이것을 자아 때문에 오락을 위해 하고 그리고 떠나버린다면 너는 그에게 단순히 상처 입은 마음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너는 그에게 이전의 어떤 상처보다 더 깊은 열린 영혼의 상처를 남길 수도 있어. 너는 영적 배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저지르는 거야. 그는 너에게 가장 신성한 것을 맡겼는데 너는 그것을 장난감으로 사용한 거지. 바로 이 때문에 지적 유혹은 특정 수준의 성숙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무기야.
이러한 순간의 신성함을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 이것은 현대 데이트 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데이트 앱의 세계는 피상적인 회전목마야. 감정적인 패스트푸드이지. 수천 개의 프로필, 빠른 스와이프, 짧고 의무가 없는 문자들. 사람들은 쇼윈도의 상품이 되었어. 관계는 거래가 되었고 친밀함은 환상이 되었지. 지적 유혹은 이 시스템에 대한 반란의 행위야. 이것은 선언이야. 나는 이 감영극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와 당신을 일련의 사진과 특성으로 축소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여가를 위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깊이로의 여행을 위한 공범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비록 말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즉시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려. 이 기술을 마스터한 여성은 기존 질서에 위협적이 돼. 그녀는 피상적 관계의 시장을 파괴해. 그녀는 일회용 관계의 세계에 대한 살아있는 꾸짖음이 돼. 빠른 만족만을 추구하는 남자들은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해. 그들은 그녀의 깊이를 느끼고 본능적으로 이 경기장에서는 게임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지. 그들의 평범한 수법, 그들의 오은 칭찬, 그들의 공허한 약속이 모든 것은 그녀의 차분하고 꿰뚫어 보는 현존 앞에서 산산조각 나. 그들은 그녀를 복잡하다거나 너무 똑똑하다거나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단순히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적 유혹의 가장 큰 선물이야. 그것은 필터처럼 작동해. 그것은 미성숙하고 공허하고 진정한 깊이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 그리고 그것은 자석처럼 준비된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스스로 내면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 그들의 영혼 또한 진정한 만남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이런 남자는 너를 만나면 즉시 너를 알아볼 거야. 그가 너를 전에 본 적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가 평생 너 같은 여자를 기다려왔기 때문이지. 그는 몇 시간 동안 대화하며 시간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여자를 기다렸어. 그의 이성에 도전하고 그의 영혼을 진정시키는 여자. 그녀의 곁에서 사회적 갑옷을 벗고 단순히 존재할 수 있는 여자. 이런 남자에게 너의 대화 능력, 너의 깊이, 너의 독특한 관점은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것이 돼. 그는 수백 개의 아름다운 몸을 보았어. 하지만 그는 이런 지성, 이런 영혼은 만나본 적이 없어. 너의 속옷은 그를 하룻밤 동안 자극할 수 있어. 하지만 너와의 한 번의 대화는 그를 평생 동안 자극할 거야. 칼 윤근 개별화, 과정 자신이 되는 길. 온전하고 진짜가 되는 길에 대해 이야기했어. 지적 유혹은 남자를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야. 그것은 너 자신의 개별화의 부작용이야. 네가 스스로 깊어질 때만 그것을 마스터할 수 있어. 네가 외부에서 확인을 찾는 것을 멈출 때. 네가 너 자신의 내면 세계, 너의 생각, 너의 감정과 사랑에 빠질 때. 네가 내면에서 채워졌을 때 더 이상 외부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의 침묵은 너의 말만큼 내용이 풍부해져. 너의 시선은 수천 개의 칭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 너의 현존은 다른 사람들 또한 더 살아있는, 더 진짜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공간이 되지. 생각해봐. 세상은 필사적으로 너를 상품으로 만들려고 해. 키, 몸무게, 머리색이라는 일련의 매개 변수로, 인스타그램을 위한 사진으로, 소비를 위한 대상으로. 그리고 네가 이 규칙대로 게임을 할 때마다 너는 네 안에 있는 무한한 우주를 배신하는 거야. 진정한 혁명은 이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야. 너의 외모가 아니라 너의 본질에 베팅하는 것이지. 근육이 아니라 너의 내면 세계를 개발하는 것이야. 화려한 잡지가 아니라 너의 영혼을 떨리게 하는 책을 읽는 것이야. 좋아요를 쫓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듣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 이 길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용기를 요구해. 이해받지 못할 용기, 흐름을 거스를 용기, 때로는 혼자일 용기. 왜냐하면 너는 세상이 너에게 제공하는 피상적인 관계에 만족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 길의 보상은 값을 매길 수 없어. 보상은 온전함이야. 보상은 자존감이야. 그리고 보상은 다른 사람들이 꿈만 꿀 수 있는 깊고 진짜이며 모든 것을 압도하는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야. 네가 이 길을 걸을 때 너는 변화해. 너는 내가 그에게 충분히 좋은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지. 너는 그가 나에게 충분히 흥미로운가? 라고 묻기 시작해. 너는 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춰. 너는 그가 너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관찰하기 시작해.
이것은 권력의 변화야. 하지만 그것은 지배의 권력이 아니야. 이것은 너 자신의 삶과 너의 선택에 대한 주권적인 권력이지. 너는 더 이상 선택되는 대상이 아니야. 너는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야. 그리고 너의 에너지는 세상에 대한 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돼. 그것은 에너지적인 음정이 되지. 네가 방에 들어설 때 동일한 진정성의 주파수로 진동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껴. 그들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너에게 이끌리지. 그리고 거짓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껴. 너의 현존 자체가 그들에게 바라보기 고통스러운 거울이 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온전함과 자존감이라는 이 상태에서 남자와 대화를 시작할 때 그는 그것을 세포 수준에서 느껴. 그는 그의 앞에 필요에 굶주린 소녀가 아니라 여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이미 내면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여성.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시간, 자신의 관심, 자신의 숭배, 자신의 영혼을 주고 싶어 해. 왜냐하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그녀의 놀라운 세계의 일부가 될 유일한 방법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 다음번에 데이트를 준비할 때 잠시 멈춰. 무엇을 입을지 생각하는 대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지 생각해. 네가 어떻게 보이는지 걱정하는 대신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집중해. 너의 몸을 준비하지 마. 너의 영혼을 준비해. 왜냐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섹시한 일은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가장 섹시한 일은 그에게 너의 영혼을 보여줄 용기를 갖는 것이야. 그것이 그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두려운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만약 그가 그 빛을 견뎌낸다면, 만약 그가 도망가지 않는다면, 만약 그가 네가 만든 이 공간에 남고 싶어 한다면 그때 너는 알게 될 거야. 너는 단순히 연인을 찾은 것이 아니야. 너는 너의 영혼의 동반자를 찾은 거야. 그리고 세상의 어떤 레이스 속옷도 이것과 비교될 수 없어. 아마도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너는 내면에서 울림을 느끼고 있을 거야. 떨림을, 알아봄을. 아마도 이것은 항상 이 진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믿기 두려워했던 너의 일부의 목소리일 거야. 피상적인 것에 지쳤고 깊이를 갈망하는 그 일부. 진정한 친밀함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을 넘어선 무언가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그 일부. 이것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야. 이것은 초대야. 너 자신의 개별화의 여정을 시작하라는 초대. 초점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라는 초대. 가장 큰 성감대가 그녀의 지성이고 가장 강력한 유혹의 무기가 그녀의 영혼인 여성이 되라는 초대. 이 길은 쉽지 않을 거야. 그것은 너에게 자신에 대한 정직함을 요구할 거야. 그것은 너에게 오래된 작동하지 않는 패턴을 거부할 용기를 요구할 거야.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너의 삶에서 떠나게 만들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들이 너의 새로운 깊이에 맞출 수 없기 때문이지.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올 사람들은 그들은 너의 수준의 사람들일 거야. 진짜이고 진정하며 숨 막히는 연결이 가능한 사람들. 네가 다른 사람들의 품에서 찾아 헤맸던 모든 것, 수용, 인정, 너의 가치에 대한 느낌이 모든 것을 너는 이 길을 시작할 때 너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될 거야. 그리고 역설은 네가 그것을 찾는 것을 멈추자마자 너는 그것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이야. 넘치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너에게 더 날씬하고 더 젊고 더 섹시해야 한다고 외칠 거야. 그것은 너에게 이상적인 몸과 이상적인 삶의 수백만 장의 사진을 보여줄 거야. 하지만 이제 너에게는 해독제가 있어. 이제 너는 진짜이고 영속적인 매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그것은 거울 속에 있지 않아. 그것은 너의 시선의 깊이에 있어. 그것은 네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너의 목소리의 음색에 있어. 그것은 가면과 가식 없이 자신이 될 용기에 있어. 융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어. 온전함은 너의 모든 부분을 수용하는 것이야. 빛과 그림자, 힘과 취약성, 지성과 몸. 온전해지는 여성은 남성의 세계에서 대상이기를 멈춰. 그녀 자신이 세계가 돼. 영원히 들어가 머물고 싶은 세계. 만약 이 말들이 네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만약 그것들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면 이 느낌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 네가 이것을 바로 지금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너의 영혼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말해. 충분해. 더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을 멈춰.
거짓말을 믿는 것을 멈춰. 네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기억할 때가 왔어. 이 메시지가 너의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해. 이 영상을 피상적인 것에 지쳤고 진정한 깊이를 찾는 다른 여성과 공유해. 좋아요를 눌러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진실에 대한 너의 동의의 상징으로서 이 인식을 너 자신을 위해 확고히 하기 위해 가장 강하게 울려 퍼진 생각이 무엇인지 댓글에 남겨. 그리고 네가 깊이로, 너의 진정한 힘으로, 너의 진정한 섹슈얼리티로 이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장식이 떨어져 나갈 때 하나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야. 네가 어떻게 보였는지가 아니야.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이지. 네가 얼마나 많은 시선을 잡았는지가 아니야. 네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건드렸는지이지. 하나로 시작해. 그의 영혼. 그리고 그 다음은 너 자신의 영혼. 왜냐하면 가장 깊은 유혹은 항상 상호적인 과정이기 때문이야. 그의 영혼을 유혹함으로써 너는 너의 영혼을 깨우는 거야.